안녕하세요. 영동고 담당하고 있는 윤현지 강사입니다. 자, 우리 2학년 친구들 한 번 경험해 봤는데도 또 새로웠죠. 자, 이번에는 문학으로 돌아왔고요. 제가 2학년 중간고사 총평은 이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호랑이 구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했는데 제 영동고 국어라도 정신만 차리면 sab니다. 제 사실은 영동고 선생님 말씀 중에 진짜 좋아하는 명언이 하나 있어요. 이제 막 수업을 준비하는데 친구들이 막 이 문제 막 선택지가 이상하다, 저 문제 이상하다면서 학교 기출 문제를 풀면서 막 문제가 이상하다고 막 평가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야, 이 선택지 결을 봐라. 딱 봤을 때 4번도 이상한 선택지지만 이런 경우에 3번을 골라야지 했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톡톡 치면서 야, 시험 문제는 기세로 푸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막 웃으면서 그 기세로 푼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 그랬더니 학교 쌤께서 국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땡땡아, 국어는 기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정확하게 이번 시험에 딱 떨어집니다. 이번 시험은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겁을 주는 문제 유형이었는데요. 정신만 딱 차리잖아요. 기세로 풀 수가 있는 문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 보면서 너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애들한테 겁을 주는 문제를 이렇게 잘 만드셨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분명히 좀 마음을 담담히 잡고 겁먹지 않고 풀었다면 여러분 진짜 능력치대로 풀 수 있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2학년 첫 시험이다 그래서 겁을 냈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실수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는 영동고 작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다원에서 작년부터 진행한 거고요. 그 전부터 영동고 계속 진행을 했고요. 영동고 작년의 경우에 1, 2학기 모두 국어 1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만점을 저 정말 욕심껏 기대를 해봤는데 우리 친구가 지금 하나 틀린 친구가 가장 높은 점수를 알려줬고요. 아직 100점이 없다면 우리 친구가 최고 점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 혼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최종 점수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교과서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였는데요. 원래 우리 학교가 문학 부교재 쓰잖아요. 근데 교과서 범위 플러스 부교재가 개수 차이가 좀 컸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교과서 지문은 9지문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교재 지문은 23지문이 시험 범위라 32개의 작품을 6주 동안 끝내야 됐어요. 할 수 있는 양이 아닌가 싶겠지만요. 우리 수업에 무조건 약속이 있어요. 시험 종강주에는 진도를 나가지 않는다. 종강주는 무조건 복습을 해야 돼요. 빠르면 전주부터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5주 안에 진도를 다 끝내는 게 목표였는데 32개잖아요. 5주 동안 4지문씩 해도 너무 부족해요. 5주 동안 이거 거의 6개씩 한 주에 끝내야지 이게 해결이 된단 말이죠. 너무나 많은 지문이었는데 거기에 더 힘들게 교과서는 100% 나오지도 않았어요. 9지문 중에 3지문이 날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부교재도 23지문 중에 12지문만 출제가 됐는데요. 어쨌든 부교재의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면서 아이들이 참 곤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말을 덧붙일게요. 기세가 좋은 친구들은 당연히 잘 받겠지만 준비를 안 한 기세가 좋은 친구들이다 부교재 범위가 많았기 때문에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교재는 학교에서 진도를 안 나가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도적으로 자율학습을 해서 그래서 됐다면 모르겠지만 교과서 9작품만 믿었다? 그 중에서도 심지어 6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마다 체감 편차가 좀 심했을 것 같다고 예상이 되고요. 난도는 비슷했어요. 그리고 구성은 1학년과 완전 동일하고요. 겪어보셔서 아시죠? 수능형 문제가 대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범위는 1학년에 비해서 더 많아졌고요. 특이한 점은 이거였죠. 1학년 때는 그래도 학교에서 부교재를 다 진도를 나가줬거든요. 2학년들은 집어서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기에는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32지문 다 공부를 해야 됐었고요. 그리고 너무 중요했던 게 보기의 수준이 확실히 1학년 때보다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영동고의 보기 구조가 반복돼서 나와줬는데요. 1학년 때는 이 보기 구조가 보통 이제 서로 상반되는 내용에 이제 2가지의 그 내용을 정리만 잘하면 됐었는데요. 2학년은 많을 때는 3가지 정도로까지도 내용이 정리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출 중에서도 뭐 원수성, 귀수성, 차수성 해서 신동엽의 지문을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EBS 지문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선 24년도보다 시험지가 길이가 길어졌어요. 24년도 기준으로요, 10페이지였고요. 대신에 이때는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참 영동고 쌤들이 인정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요. 인간적이시죠. 시험 범위가 많아지니까요. 외부 지문을 안 내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32지문인데 외부 지문까지 출제가 됐잖아요. 우리 시험 범위가 엄청났을 겁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은 배제를 해줬고요. 그리고 1.1점짜리의 문항이
세문항이라는 점. 이것도 조금 특이한 부분이었는데 1학년의 경우에 1.1점짜리 고난도 문항이 보통 4개 정도는 나와주거든요. 근데 2학년은 3개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즉, 우리 이때 세문항의 이제 출처가 6번 문제, 15번 문제, 21번 문제였는데요. 그래도 이 고난도 문항은 인간적으로 교과서에서 내줬다. 부교재에서는 하나만 냈다 정도가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같이 한번 풀어봐야 되잖아요. 자, 제가 보고 이제 아주 박수를 쳤던 문제였습니다. 아니,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랑 쉽게 쓰여진 시는 자기 반성과 성찰이라는 측면에서는 모두가 연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지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찰적인 시에 대해서 갑자기 독서 지문 아니죠. 보기로 비판 이론과 포스트 구조주의가 나왔습니다. 자, 화면에 제가 색깔로 약간 차이를 두긴 했는데요. 잘 안 보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영동고의 특성은 이렇게 밑줄이 2개인 경우에 자, 2개 내용을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 위주로 정리를 깔끔하게 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안타까웠던 게 하나는 부교재고 하나는 본문이면 이제 본문에다가 이제 무게를 실어서 본문에서 답을 소거하면 되는데 둘 다 부교재가 아니라 둘 다 본문이에요. 교과서죠. 그래서 다 읽어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자, A부터 볼게요. 비판 이론은 권력과 이데올로기가 주체의 자율성을 어떻게 제약하는지 조명하려는 철학이다. 자, 포스트 구조주의는 절대적 진리나 고정된 주체를 해체하고자 한다. 자, 그래서 공통점은 이 두 사조는 언어가 현실을 투명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의식을 지닌다. 다만 차이점을 보면 비판 이론은 그렇지만 계속 해나가야 된다. 포스트 구조주의는 아니다. 이미 그 언어는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미 기존 구조의 일부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맥락 속에서 가와 나는 구조 자체를 억압적인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 구조가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분석을 한다. 그래서 가는 어쩌고 저쩌고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서 막 읽었을 거예요. 선택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좋냐면요. A 관점, B 관점 나눠서 당연히 A 관점인데 다른 설명을 한다거나 B 관점인데 A 관점으로 연결하면 지워버려야 되거든요. 여기서 좀 아쉬웠던 게 A 관점은 진짜 A대로만 말해요. B 관점은 진짜 B대로만 말하기 때문에 소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A, B로 나눈 다음에 봤더니요. A의 관점은 구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 관점의 경우에 가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구조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니까 계속 나가자 이런 내용이니까 진술 적당하고요. A 관점에서 나도 설명했는데 나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건 부끄럽다 말하지만 구조가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 그래도 현실을 고발하는 노력은 될 수 있다. 자, 3번 선택지. 나의 관점에서 이러이러한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성찰하는 것이고 성찰하는 결과로서 이것은 윤리적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한 성공은 아니지만 이러한 과정이 어떠한 노력의 행동으로는 볼 수가 있다. 이게 A의 관점이잖아요. 자, 근데 B입니다. 자, B의 관점에서 가는 이러이러한 구절이 있는데 그 언어 자체가 사회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수단은 될 수 없다. B의 관점에서는 이런 진술이 맞겠죠. 자, 그럼 이제 5번 선택지입니다. B의 관점에서 가에 이러이러한 구절이 있고 나의 이러이러한 구절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영동에서는. 구절은 맞는 말로 줄 테니까요. 그럼 해석을 봐야 되는데 자아 성찰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구조를 해체하는 B의 관점은 이미 구조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해체하는 언어가 될 수 있다라는 진술은 B의 관점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문 해석이 아니라 보기 해석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문학인가? 보기를 해석하는 새로운 학문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 친구들은 참 어이가 없었을 텐데 이거 저한테 사진 찍어준 친구도 되게 고민하다가 말 자체는 다 맞으니까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답은 다행히 잘 골라줬는데 시간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제가 엄청 웃었던 지문인데요. 아니, 진짜 우리 영동고는 이 두 지문 되게 좋아하나 봐요. 계속 나왔는데 상충고 고상국고가 또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둘 다 보교재였습니다. 또 보기죠. 가와 나는 모두 조선시대 4대부 문학인데 또 공통점 차이점 나누는 게 영동고 보기의 특성. 자, 가는 가창을 염두에 두고 대화적 어법이고 나는 읍조리고 독백적 어조이고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은 조선시대 4대부, 차이점은 독백이냐 대화이냐. 자, 그 다음 또 붙는 말 볼게요.
가는 화자자연 그리고 청자가 하나로 연결되는 체계고 나는 화자의 주관에 의해 관찰된 현실적이고 개별적인 자연을 묘사한다. 그럼 이 윗말과 아랫말이 반면으로 걸려 있잖아요. 그럼 위쪽은 뭐예요? 연결되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되고 아래쪽은 개별적이다라는 말을 썼지만 이제 약간 분절되거나 나뉘는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애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이게 뭔 말이야 하면서 이제 아주 그냥 시간을 엄청 쓴 거예요. 제가 여기 위에는 아까 색깔 노랗게 쳤던 부분만 다시 한번 올려놓은 건데요. 되게 깁니다.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가는 이어지고 대화다. 그러니까 대화 이어지는 거. 근데 애들은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화자자연 청자 이어진다는 근거로 볼 수 있을까? 근데 우선은 이렇게 보기가 길 때 영동에서는 지문에서의 근거가 맞으면 우선은 패스하세요. 왜냐면 틀린 말이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가 끊고요. 이제 나를 봤는데 나를 봤더니 자 아래서부터 보겠습니다. 개별적, 주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나지문에 봤더니 톡백 맞잖아요. 그러니까 영동은 오히려 보기를 빠르게 읽고요. 보기에서 나왔던 말에서 틀린 선택지를 거르는 게 오히려 2학년에서는 그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3번 선택지 좀 볼게요. 자, 3번 선택지 뭐라 그랬냐면 원산이 그림이로다 청상 10개 치니 절벽이 금수로다 해서 저는 사실 여기서 걸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만 읽고 야 문제 너무 재밌긴 했다라고 한 게 청상은 계절감이 맞거든요. 근데 원근이 그림이로다는 계절감이 안 드러나는 시어예요. 그래서 아 이거 완전 내신형으로 재밌게 문제를 냈구나 했는데 뒤까지 가보니까 여기에 힌트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좀 내신형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야야 이거 현대로 봤을 때 이거 저 앞구절은 계절감 아니니까 여기서 한번 걸을 수 있지 하고 이걸로 나중에 애들이 아 쌤 그래도 여기가 계절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고3 국어가 전문 보면 계절감 있으니까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할까봐 아이들이 할까봐 학교에서 이거 더 넣으신 것 같거든요. 세밀한 관찰을 통해 화자와 자연 간의 경계가 사라진다. 여러분 경계가 사라지면 이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경계가 사라지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이어지는 건 가라고 했잖아요. 나는 개별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을 본다기보다는 보기에서 가는 독백이고 가는 이어지는 거고 가는 대화고 가는 이어지는 거고 나가 독백이고 나는 개별적인 거다. 이 안에서 이 구조 속에서 문제를 정말 이세로 푸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막 내가 외운 게 맞나? 그게 정말 맞나? 라고 머뭇거리는 사이에 조금의 오답률이 나왔던 그런 재미있는 시험이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이런 문제 볼 때마다 너무 재밌고요. 애들이 어떤 표정 지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한데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이 너무한다고 할까봐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등급컷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2학년이 되니까요. 애들이 학교쌤한테 가서 막 능청스럽게 질문도 하고요. 그럼 이번에 등급컷 몇 점 예상해요? 이렇게 말을 한번 이제 전해 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번 시험 좀 어렵게 됐다. 대신에 이제 보기에서 외부 지문 다 빼버렸다. 정말 한 글자도 외부 지문은 안 나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학교쌤이 밝히신 예상 등급은 근데 이게 페이크일 수도 있다는 점 염두하시고요. 1등급 예상 컷은 22점을 말씀하셨고요. 2등급 예상 컷을 19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 보니까요. 우리 반에서 이제 한 개 틀린 친구가 제일 잘한 친구고요. 그 친구는 원래 이제 1등급이 나오던 친구. 근데 우리 반에서 지난 시험 만점 받았던 친구도 이번에 좀 실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23점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22점, 21점대 아주 많은 친구들이 몰려 있을 걸로 보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1등급 컷이 22점대는 유지할 것 같지만 초반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고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20점이 아주 많이 몰려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등급은 그냥 19점이 아니라 19점 후반까지 가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대신에 1학기 기말까지 합산했을 때 이런 경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난 2학기 기말이 마지막이 그랬었는데요. 1학기 중간도 2등급, 1학기 기말도 2등급인데 합산했을 때 1등급이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이번 시험도 조금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대신에 그걸 기대하려면 너무 가슴이 불안하니까요. 우리 기말은 좀 더 철저히 준비해서 좀 안정적으로 등급을 확보하는 거에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자, 기말 학습 전략인데요. 이거는 좀 참고하셔야 되는 게 작년 우리 1학기 기말 시험 범위예요. 영동고. 근데 시험 범위가 겹치죠. 그러니까 이미 1학기 기말 시험 범위를 우리가 당겨서 중간 때 썼던 거고요. 1학기 중간 시험 범위가 밀려서 아마 기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신경 써야 될 게 지문의 수예요. 할만했죠.
그러니까 특성이 뭐냐면 우리 학교가 범위가 많으면 외부 지문을 좀 덜 쓰고요. 범위가 적잖아요. 외부 지문을 좀 쓰는 편인 거죠. 24년도는 시험 범위가 올해보다 훨씬 적었어요. 다 합해도 11개밖에 안 됐는데요. 올해는 지금 32개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말도 딱 경우의 수죠. 범위를 확 줄여준다면 외부 지문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봐서는 범위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외부 지문을 조금 더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말에는 좀 그 갈래복합 지문이라든지 고전 문학을 더 많이 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우리 수업 어떻게 진행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은 우리 참 감사하게도 이번 2학년이 되면서 작년 1학년 친구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정말 반가운 친구들도 있었고요. 새로운 친구들도 많았는데 더 북적북적한 분위기에서 더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2학년도 예외 없었죠? 아이들 그러는 거예요. 1학년 때는 제시 없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졌냐고. 그래서 제가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더 많이 해야 된다면서 올해 모든 학교가 테스트 제시 클리닉을 연동해서 우리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정말 매주 제시 컷 제공하고 그 제시 컷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응시해야 됐고 클리닉까지 따라올 수 있게끔 우리 일요일 6시 아주 황금 시간대 잘 써먹었고요. 우리 앞부분은 다녀봤던 친구들 알겠지만 정말 빠르게 수업 진행했어요. 애들이 계속 저에게 딜을 넣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극딜이라고 하는데 쌤 우리 이번 주에 조금만 하고 다음 주에 많이 하면 안 돼요? 라고 저를 유혹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오늘 고생하면 다음 주에 덜 고생한다. 근데 오늘 덜 고생하면 다음 주에 진짜 개고생한다 하면서 끌어오길 잘했던 게 나중 가니까 시험 범위가 32개였잖아요. 근데 한 주에 막 2개 하고 널널하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우리 정말 초반부는 진짜 빠르게 나갔고요. 그리고 종강주에 우리 약속한 대로 했습니다. 종강주에 우리 복습했죠. 우리 종강주에 직보자료 받았죠. 그때 여러분이 뭐라 그랬어요? 막 이렇게 컬러로 된 직보자료 받으면서 진짜 퀄리티 좋다라고 막 평도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직보 당일에 왔을 때는 한 번 더 추가 직보 자료가 나가면서 우리가 복습을 32개의 지문을 완벽히 끝낼 수 있었다. 그래서 2학년이 된 만큼 더 철저하게 수업을 진행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클리닉 제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동고 친구들 여전히 많은 참석률을 보여줬고요. 2학년의 경우에는 1학년만큼 강제적으로 진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녀봤던 친구들이랑 운영 시스템도 잘 알 거고요. 문자로 링크 가면 그 링크 통해서 시간표 확인하고 지도까지 확인해서 올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2학년들한테도 파장이 매우 컸던 그 유명한 귀영동이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올해 담당한 학교들은 교재 이름을 그냥 기본서 이렇게 안 하고요. 학교별로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래서 영동이란 말을 살려서 어떤 책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학생이 이제 스스로 만들어 온 이름이었는데요. 귀영동이었거든요.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뜻인지. 근데 아이들이 막 폭소하면서 막 이 그림 너무 AI 같다 막 그러면서 했지만 부모님들께서 귀엽다고 해주셨고요. 학교쌤도 보시고 귀엽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표지 하나하나 신경 쓰는데 내용은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우리 교재 시험 범위였던 부교재 신동엽의 향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좀 서운했던 게 뭐였냐면요. 어느 날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쌤 이거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가져오겠냐? 내가 다 만드는 거지. 그랬더니 얘가 당연히 제가 어디서 이렇게 문제나 자료를 사서 그냥 편집만 해서 주는 건 줄 알았다가 제가 이제 이걸 다 만들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서 선생님 잠은 주무시냐고 이제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잠 거의 못 잤죠. 왜냐면 32개를 이거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덕분에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거 진짜 고생해서 만든 거니까 그냥 보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었는지 정말 하나하나 다 읽어주고요. 아이들이 직보 전날에도 선생님 이거 읽어보면서 질문하고 하면서 이제 아이들과 소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직보 자료도 원, 투로 나눠가지고 부교재 자료 나가줬었고요. 이런 과정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 함께 한 맞춰서 시험 대비 과정 즐겁게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자, 매주 봤던 시험에 대한 그 성적표 내용 안내가 가고요. 그리고 수강 후기 우리 친구들이 남겨줬던 내용 다시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대해서도 수강 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직 국어 첫날 보고 아이들의 멘탈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에 대한 수강 후기는 제가 기말 때 담아가지고 더 짜잔해서 만들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강은 5월 11일이에요. 정말 쉬지 못하고 바로 개강이죠? 그때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영동고 친구들 같이 2학년 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나서 즐겁게 수업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실에서 만나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